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재미있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유전자 그러면은 이렇게 친자확인, 그죠? 친자확인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고, 범죄 수사에도 또 많이 사용해서 범인을 잡는데 또 큰 공헌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 같은 거를 예측해서 또 예방을 하는 그런 용도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키라든지 비만, 탈모, 콜레스테롤, 혈압, 그다음에 알코올 대사라든지 피부, 불면증, 멀미, 영양소의 결핍 등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몽골인이 내 조상이라고 그러죠. 내 조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두 분의 남자분이 계신데 사람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두 분이 일단은 다르시죠? 네. 그 다름의 차이가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가 될까요? 바로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0.1%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SNP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단일 염기 다형성이라 그래가지고 이 염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99.9%의 유전자가 일치하지만 요 염기에 의해서 염기가 하나나 또는 몇 개가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개인이나 인종의 유전적 특성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다르고, 그죠? 머리카락 색깔, 그 다음에 피부, 체질, 또 질병의 감수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그 옆에 보시면 AAT, GG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AAT, G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는 지금 G라는 걸 듣고 있고 여기 C잖아요. 요거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하고 여기는 이제 직모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0.1%의 염기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얘기하려고 하면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세포는 보통 계란을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보다 이제 예를 들면 타조알이 더 크겠지만, 우리 달걀을 보면은 이 겉표면 요거를 갖다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여기를 핵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흰자를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 부분이 핵이죠. 여기 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DNA가 있습니다. 이 DNA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실같이 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염색사라고 하는데, 이 염색사가 분열을 할 때, 세포 분열을 할 때 이렇게 염색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DNA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유전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밖을 보시면, 자, 가기 전에 여기 핵봉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요 핵을 빠져나오는 요 구멍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흰자에 있는 요 소기관들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흔히 얘기할 때 세포의 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과 리소솜이라는 게 있는데 이름이 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리보솜 그러면은 보통 뭘 봐? 리보솜 뭘 봐? 단백질 합성하는 거. 이래가지고 우리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소솜은 세포를 청소하는 곳이다. 세포의 청소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세포를 얘기할 때 이렇게 동그란 모습에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세포들이 다 이렇게 생겼느냐? 아니죠.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카치 캔디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제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 사실은 대표로 이게 나온 거지 다 다양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자와 정자, 그죠? 정자 같은 경우에는 뭐처럼 생겼죠? 꼭 올챙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DNA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뭘 갖고 있냐면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저기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DNA를 이 난자까지 보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고요. 이 꼬리를 우리는 하나라고 해서 편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난자를 찾아가죠. 그리고 이제 신경세포가 있는데 여기뿐이 아니라 이제 뭐 근육세포, 또 우리 입안에 있는 거 많이 또 채취하셨죠? 상피세포, 기타 뭐 다 많은 세포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소기관들도 아까 보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다 갖고 있어요. 각각의 세포들이. 근데 그게 아까 그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핵이 또 많이 있는 세포도 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세포들도 있어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또 청소를 또 많이 해야 되는 기관에서는 또 아까 얘기했던 리소솜 같은 것들이 또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각 다르지만 아까 기본적으로 계란 속에 있었던 그 소기관들 있잖아요. 그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DNA나 염색체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는데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염색체 속에 뭐가 있죠? DNA가 있다. 근데 모든 세포에 다 그 기관들이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기관들이. 그래서 모든 세포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를 검사한다? 그러면은 뭐 머리카락 뽑죠? 그 다음에 남의 집 가가지고 왜 칫솔 갖고 오잖아요. 바로 상피세포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혈액, 타액, 그 다음 정액.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생긴 DNA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는 몇 개를 갖고 있냐면 46개를 갖고 있습니다. 44개, 그러니까 22쌍이죠. 상동 염색체라는 거는 모양이 같고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동 염색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한 쌍의 성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염색체라는 것은 난자와 정자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난자는 22개의 성염색체랑 그 다음에 X를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자는 22개에다가 X 또는 Y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는 사람보다는 반수죠. 반수. 왜냐하면 난자랑 정자가 만나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는 23개를 갖고 있고 23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남자는 22쌍에다가 X, Y니까 뭐죠? 결국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XX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X 염색체, Y 염색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자, 우리 세포 안에 뭐가 있다? 핵이 있습니다. 핵 안에 뭐가 있다?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가 생기더라. 그 염색체가 이렇게 분열을 할 때는 이렇게 풀어지더라. 풀어져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가끔 나올 거예요.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중나선형으로 된 DNA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런 기본 단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5탄당,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이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기 내역성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염기가 바로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탄당, 그 다음에 염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거를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기의 종류에는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조합을 이루면서 다형성을 또 하는 거죠. 다형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염색체의 모습이에요. 아까 상동 염색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모양이나 이런 무늬나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라면 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범인을 찾을 때 현장에서 나온 걸 가지고 대조를 해가지고 DNA를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기 보니까 성염색체가 X와 Y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되겠고 46개, 즉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DNA 유전자, 그 다음에 이제 게놈 프로젝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 게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2쌍의 뭐죠? 상염색체, 22종류, 그 다음 X하고 Y 2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24종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정보들을 우리 게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DNA는 핵 속에 있고 이중 나선형으로. 그러면 그 DNA가 아까 이렇게 풀어지면서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풀어지면 전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다 쓰이느냐? 예, 다 쓰이지 않습니다. 예, 얼마? 3 내지 5%. 요 정도만 쓰여요. 그리고 그 나머지들 있잖아요. 예, 걔네들은 또 나름대로의 일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그리고 뭐, 일부는 또 뭐 정크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그 중에서 일을 하는 어떤 특정한 것을 나타내는 이런 거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DNA가 다 유전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DNA는 아까 핵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만 있을까? 예, 아니라고 되어 있죠. 어디에 들었냐면 바로 우리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도 DNA가 있습니다. 얘는 세포 분열과는 별도로 자기 증식이에요. 좀 특이하죠. 예, 그리고 세포 한 개당 아까 개수가 틀리긴 하지만 수백 개의 그런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곳에 좀 많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염기가 보통 DNA는 30억 개인데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16,570개. 사람에 있어서는 이런 숫자로 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아까 어떻게 됐죠? 난자 속으로 들어갈 때 뭐만 들어갔냐면 머리만 들어갔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안 들어갔어요. 따라서 아빠는 DNA만 들어갔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안 들어가서 이거는 모계를 따르는 거예요. 추적 하다 보면 이제 엄마의 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 있는 루시라는 이름을 또 가진 루시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걸 갖다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브설 해가지고 우리는 동아프리카로부터 왔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여기에 관한 유전적인 병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대사 관련 그런 질환들이 있고요. 자, 분열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분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에서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엄마 세포가 있죠. 엄마들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너 같은 딸 낳아서 살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똑같은 딸을 두 개가 생겨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우리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온몸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일어나고 뭐 그러겠죠. 근데 감수 분열, 이거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자와 정자를 만들 때 분열이 두 번 일어납니다. 여기 1분열, 2분열 이렇게 해서 나와주고요. 숫자가 좀 달라졌죠, 여기? 그죠? 이렇게 반으로 돼요. 그래서 아까 정자는 22개 플러스 X 또는 Y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반수가 됩니다. 염색체의 수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일어난다,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세포 분열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피부의 재생을 말씀드릴 텐데 여기를 갖다 우리가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기저층이라는 게 있어요. 피부에 여기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까 딸세포 2개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제자리에서 또 다른 애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제자리에 있고 하나 만들어진 애가 피부를 형성하면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얘가 이제 나중에 각질로 되기 때문에 케라티노사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 우리가 각질 형성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빨리빨리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막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레이저도 쏘고 그다음에 뭐 필링도 하고 뭐 해초 필링 같은 거 따가운 거 막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얘를 자극을 해서 재생을 빨리빨리 시켜가지고 좀 피부를 젊게 만들겠다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진 거죠. 대표적인 이제 체세포 분열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은 우리가 이 유전을 이렇게 전달한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애를 낳아서 그죠? 똑같은 세포를 남겨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포 안에 그렇죠? 세포 안에 핵이 있는데 핵 속에 우리 DNA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DNA 속에 이런 발현되는 건 유전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단 복사를 합니다. 누가 하냐면 RNA라는 요 두 개 DNA와 RNA를 우리가 핵산이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일단 복사를 해요. 복사하는 형태는 요 옆에 보시면 G는 C로
뭐 T는 A로 해가지고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염기가 이렇게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은 요 지금 이중나선이죠. 근데 요 중에서 이렇게 풀리면서 한쪽만 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 RNA가 사실은 M 말고도 tRNA, 뭐 rRNA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하여튼 RNA 아까 해온 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요걸 다시 또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단백질 만든 것이 뭐라 그랬죠? 뭘 봐? 리보솜 뭘 봐? 그러면서 뭐 단백질 리보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리보솜이라는 기관에서 우리 이 흰자 속에 있는 저거를 찾아와요. 뭘 찾아오면 되느냐? 단백질을 만들려면 아미노산을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분해되면 우리 영양소로서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보에 맞는 아미노산들을 모아서 여기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 예, 이게 바로 이제 DNA의 복제라고도 얘기하고 유전자의 발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생활 속의 DNA 뭐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TV에 나왔던 거, 자, 할아버지 180, 삼촌 190cm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송승헌 아버님 굉장히 꽃미남이시죠? 예, 그래서 그 외모를 같이 유전적으로 타고났다. 그 다음에 이분은 지금 머리가 약간 좀 앞쪽이 좀 약간 벗겨져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상태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왜냐하면 28세부터 아버지가 탈모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떻죠?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냐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뭐 유전적으로 조금 좀 유전자 속에 들어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혈통 분석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이분하고 지금 뭐 형제 시간이라고 하나요? 예, 자 뭔가 시베리아 유전자 막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여기 보시면 한국인이 가장 많고요, 일본인, 중국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인, 그 다음 몽골인, 그래서 시베리아인은 거의 0.2%로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혈통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돌연변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 똑같은 단백질을 복제해내는 게 바로 이제 뒤에 그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죠? 그다음 성장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잘못됐을 때 우리는 돌연변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염기서열이 변한 염기서열의 문제예요. 염기의 문제 때문에 아까 0.1%의 또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상이 아닌 거죠. 변했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자, 변했거나 없어지거나 또 뭐죠? 반복되거나 섞이거나 또는 조합이 틀어졌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를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생기느냐 하면요, DNA를 복제할 때, 또 자외선에 의해서 또는 X선으로 그 방사선 이런 데 노출이 됐을 때 그 회복 효소가 작용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돌연변이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 체세포 아까 말씀드렸죠. 체세포하고 생식세포가 있다고 했거든요. 네, 일반 몸에 있는 체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는 이걸 유전병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생식세포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유전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혈우병, 러시아 왕조가 몰락하는 원인이 되었죠. 예, 근데 왜냐하면 아들들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아들은 특별히 갖고 있는 게 무슨 유전자였죠? Y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런 혈우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일으켰고요. 이 외에도 뭐 X 염색체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생기는 유전병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배도세직병, 개배도세직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어떤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90명당 1명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어떤 일이냐면 12살이 되면 아기가 태어날 때는 이렇게 여성으로 태어나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이상하게 몸이 막 남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어른이 돼서는 남성이 된 이런 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만 게 아니라 아까 90명에 1명씩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남자애기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열성 유전자라는 거 막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근친 결혼을 지금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동성동본끼리 결혼 못하게 하잖아요.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열성 인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역사적인 것이 바로 여기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 그죠? 근친혼을 했기 때문에 생긴 유전병.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이를 보세요. 이중으로 막 생겼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천장에도 나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이가 견니 같은 것도 생기고 막 이러는 이유가 바로 근친혼에 의해서도 또, 자, 이건 사실은 이제 일본 분 이를 갖다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하지만 그 중에 좀 유력한 것이 바로 이 근친혼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은 그러면 유전인가요?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X 유전자나 Y 유전자, 즉 염색체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유전병이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X, Y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X 유전자, Y 염색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문제는 뭐예요? 21번째에 염색체가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X에는 Y는 문제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유전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우연에 의해서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생활 중에 이런 검사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검사를 한 결과를 좀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지금 암이나 일반 질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32항목, 여자는 34항목을 이제 검사를 해주는 곳이에요. 그 결과예요. 해주신 결과. 그래서 요약된 걸 보면은 간암, 대장암, 뭐 심근경색증, 그 다음에 심방세동, 그 다음 위암, 췌장암, 폐암 이런 암 종류들을 주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경부 같은 경우에도 갑상선, 구강, 호두암, 그 다음에 수막증, 뇌졸중, 식도암, 우울증, 그 다음에 우리 유전적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병 또는 요새 많으시죠 파킨슨씨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대해서 요새들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녹내장이라든지 아니면 황반변성 또 그 외에도 색소 변성에 관한 그런 것들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질환으로는 골다공증,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성, 관절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유전적으로 어떤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림프종, 백혈병, 그 다음 당뇨병이라든지 피부암 이런 것들도 혈전증 이런 것들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염과 전립선염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염이 나왔고요, 암이 나왔고요, 전립선, 암. 여성 같으면 자궁암이라든지 난소암, 또 유방암 이런 것들이 또 이 항목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들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5단계로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안심, 그 다음에 양호, 보통, 그 다음에 주의, 그 다음에 경고. 그래서 아마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 이런 경고 단계에 아마 유방암이나 난소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5단계로서 주의를 해라 해가지고 좀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소암이라는 게 뭔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테스트 세플림입니다. 제 게 아니고요. 이 난소암에 대한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경고는 뭐냐면 참고 범위가 0.5에서 0.8 정도면 이게 이제 정상 범위인데 좀 넘어갔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난소는 어떤 곳에 위치를 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난소암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이런 얘기를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개요에서. 그리고 이렇게 5단계에서 경고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나는 그래도 유전적으로 괜찮구나, 이런 건 조심을 해야겠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유전자형 분석 결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유전자거든요. 그리고 어떤 인자들이 대립되고 있는지, 그 중에 어떤 게 위험한지, 그리고 내 유전자형은 어떤지, 그래서 위험 정도는 어떤 정도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유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난소암의 위험도 관련된 유전자다.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의 작용에 관여하는 유전자다.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의 진행을 조절하는 유전자이다. 그 다음 DNA 손상 복구에 관여하는 유전자. 그래서 그 유전자에 대한 것들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증상은 어떤지, 그죠?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 검진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예방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제시를 해주고 있어서 이걸 좀 옆에다 두고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고 좀 예방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반 항목입니다. 일반 항목은 현재 여기 54항목만 나와 있지만 현재는 한 69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보시면 비만, 체지방률, BMI죠. 체질량 지수, 그 다음에 혈당,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요산은 통풍과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멀미, 이런 게 유전적으로 어떤지. 그 다음 식습관에서는요, 식욕, 포만감, 그 다음에 민감도, 맛에 대한 민감도, 단맛, 쓴맛, 짠맛. 영양소에서는 비타민 C, 비타민 D의 농도, 마그네슘, 아연, 철분, 칼륨, 칼슘, 알기닌, 지방산, 오메가3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농도들을 해서 이런 걸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뭐 영양제도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좀 이제 조절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에서도 근력이 맞는지, 유산소가 맞는지, 지구력이 맞는지, 그런 것의 적합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 발달 능력, 그 다음에 단거리 질주 능력, 악력이란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근육, 그러니까 뭐죠? 영양 상태랑도 관계가 있고, 근력하고 또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하고요. 갖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운동 후의 회복 능력, 그 다음에 개인 특성에 있어서는 알코올의 대사 의존성, 그 다음에 알코올의 흥족, 술 먹고 이제 빨개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와인 선호도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담배에 대한 대사와 의존성, 또 카페인에 대한 대사와 의존성, 그 다음에 불면증에 관한 것, 또 불면증도 유전적으로 또 이런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습관, 아침형이냐 저녁형이냐, 뭐 통증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들을 이제 까지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뷰티 같은 경우에는 피부, 모발이죠. 우리가 보통 여드름이나 뭐 탈모 이런 것들은 유전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기미주근깨나 색소 침착, 보통은 이제 뭐 자외선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유전적인 소인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드름, 염증, 노화, 그 다음에 그 태닝에 대한 거. 그러니까 태양을 받았을 때, 노출됐을 때 그 태닝 반응, 그 다음에 튼살, 각질, 그 다음 탈모, 원형 탈모, 모발 붉기, 이런 것들이 이제 뷰티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 조상 찾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은 이제 예측하는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정말 진단은 아니죠. 참고 자료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왜 오늘 비 올 것 같아 그러면 우선 안 들고 나오죠. 하지만 그 예보를 할 때 뭐죠? 85%, 90% 비가 옵니다.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산을 들고 나오잖아요. 좀 더 조심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 가지 병들이 생활 습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좀 환경적인 위험인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선을 하고, 그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일에 또 질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조기에 또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우리가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일기예보가 조금 좀 나왔죠. 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유전자 검사 그 키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회사 말고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침으로, 그러니까 타액이죠. 타액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또는 이렇게 상피세포를 갖다가 비벼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걸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음식 아무도 안 먹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김일샘이나 여기 또 그죠? 통미샘 여기 보면은 그 침샘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막 문질러서 침을 좀 나게 해가지고 이 약통에다 뱉어요. 이렇게 뱉는다기보다는 좀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시약을 부어서 흔들어줘요. 그 뚜껑을 닫고 흔들어가지고 요거를 그냥 회사에 보내주면 결과가 나와요. 잘 나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질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지가 와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보시면은 나의 진짜 모습.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아닌 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참모습을 좀 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보시면 여기 식단을 짠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화장품도 뭐죠? 맞춤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화장품도 맞춤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또 우리가 맞춤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새 뭐라 그랬죠? 그 건강식품도 조금 이렇게 소분을 해서 판매도 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초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조상도 물론 할 수 있고, 이거는 진짜 우리 보통 보면은 뭐 물만 먹어도 난 살이 쪄요.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마. 속에 뒤에 가서 뭐 먹지. 근데 실제로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런 저기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또 술이 얼마나 센가. 이런 것도 또 DNA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그냥 술을 아무리 먹어도 체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해독 작용을 좀 잘한다. 해독 능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 지금 알데히드라는 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여기 지금 아세트알데히드가 있지만 우리가 포르말데히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세진증후군, 뭐 세차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나가지 않고 우리 몸속에 있으면 술을 먹었을 때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몸이 뭐 머리가 아파, 뭐 어디가 아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알데히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알데히드에서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아세트 산이라는 아세틱 애시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산이요. 식초가 성분이 되는 거. 예, 걔가 돼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물로 돼가지고 그냥 소변이나 뭐 땀이나 이런 걸로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개운하게.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여기 나와 있는 ADH라는 효소, ALDH라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효소들이 결국은 뭐냐면 항산화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활성산소가 지나간 자리에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건강식품에도 또 이렇게 ADH, 뭐 ALDH가 들어있어요. 뭐 이렇게 판매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런 것도 좀 이제 주의 깊게 또 두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유전이라는 거예요. 술 많이 잘 드실 수 있는 거, 분해 잘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유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특정 유전자를 가졌다. 그럼 나는 그 병에 꼭 걸리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란성 쌍생아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다른 게 많잖아요. 특히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 그러면 뭐 생긴 모습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뭐 주름의 정도라든지 뭐 노화의 정도 이런 것들 다르고 많이 달라지거든요. 질병의 종류라는 것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같은 키를 그러니까 같은 키 유전자를 가졌다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잘하면 이렇게 해성하게 길게 또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갑자기 나는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 나왔습니다. 예, 이건 저의 결과예요. 여기 보시면 뭐 김땡힘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바로 저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걸 굉장히 좀 살면서 그렇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항상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밥 먹고 나면은 배가 그냥 계속 부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막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생각했냐면 당뇨가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제 당뇨 그 테스트지를 사다가 맨날 체크를 하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당뇨보다는 이게 문제였더라고요. 포만감. 포만감이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다소 낮습니다. 이게 낮기 때문에 이제 배고픔을 빨리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관한 이제 유전자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조금 좀 이렇게 낮은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만감을 좀 덜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요 이제 포만감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천천히 먹기, 뭐 단백질을 섭취해라. 그 다음에 뭐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어라. 통곡물을 섭취해라. 또는 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라. 뭐 이런 이게 길라잡이죠.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평소에 다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막 지나갔던 게 제가 이제 이런 결과를 보니까 이거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자를 다시 이렇게 다시 보면서 조금씩 또 이렇게 생활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포만감을 업시키는 또 대표 음식도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또 여기 미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한 그룹에는 이렇게 소리를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크래커를 먹게 했어요. 과자를 먹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씹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상태에서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시끄러운 그룹에서 1.45배 정도의 과자를 더 많이 먹더라.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굉장히 식사도 천천히 하면서 그 씹는 감각이나 이런 걸 뇌에 전달을 해라. 이런 걸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질병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좀 심각하다 싶으면 이제 굉장히 열심히 또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예를 여기다 들어드렸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DNA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까 막 항목 굉장히 많은 거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생각했던 것들만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저도 조금 좀 커서 이게 똥꼬 유전자가 조금 있는 쪽이래가지고 조심을 해야겠구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진짜 멀미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유전자 속에 그게 다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색소 침착도 저는 피부가 하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유전자 속에 이게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영양소를 하다 보니까 제 반성문 같으니까 근데 예, 어떤 영양소를 많이 먹어야 할까? 비타민 C하고 마그네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양소를 먹을 때 좀 더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예, 술 잘 못 먹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런 해독할 수 있는 방법들 예,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운동 방법도 보면서 또 나름대로 지금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좀 크게 태어났어요. 근데 튼살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튼살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전자를 보니까 트지 않는 유전자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난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답이 나왔네요. 보니까 예, 유전자였습니다. 또 예, 원형 탈모 한 몇 번 겪었거든요. 근데 예, DNA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또 커피 절대 못 끊거든요. 예, 바로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그런 유전자예요. 예, 근데 해독을 잘 못하면서도 이게 분해를 잘 못하면서도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커피를 끊어야지라기보다는 예, 줄여서 예, 좀 슬기롭게 잘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여기 이렇게 막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도 모르던 나, 그쵸? 예, 그런 것도 알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다름과 틀림의 차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그죠? 그래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도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건강적으로 봤을 때도 예,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유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나타나진 않는 거는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우리 집안에 다 뭐 당뇨가 있고 고혈압 있는데 나만 괜찮아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관리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속의 유전자 해가지고 정말 많이들 가볍게 옛날에는 뭐 비싸서 못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도 가볍게 또 이렇게 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또 무료로 해주는 것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셨다가 관심을 가져주셨다가 또 그런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하셔서 예, 나도 모르는 나를 좀 더 알아보기도 하시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또 이런 기회로 또 삼으시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은 이제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었어요. 예,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